가장 좀 상위 급지로 좀 갈아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좀 방배 재건축의 13구역을 예시로 들었을 때 요 정도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1년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본문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안에 지금보다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똘똘한 한 채 보유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집이 동판교 비역세권 아파트라서 똘똘하지 않은 한 채라고 생각됩니다. 강남이나 판교 역세권 아파트들이랑 점점 갭 차이가 요 몇 년 동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갈아타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부가 모두 판교가 직장이고요.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다녀서 되도록 전학은 가지 않고 출퇴근 고려해서 판교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역들, 단지들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적어 주셨거든요. 고민하시는 지역들은 뒤에 좀 칠판에 같이 좀 적어 보면서 같이 좀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연자분은 40대 초반이시고요. 맞벌이 부부십니다. 소득을 보면 합산 소득이 1,200만원 정도 되시고요. 저축액이 한 500만원 정도 이제 하고 계신데요. 저축액이 그래도 좀 높은 거 보니까 대출 비중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지방에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상가의 월세가 240만원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요. 동판교에 아파트가 있고요. 이 아파트 시세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대출이 1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방에 상가가 있는데 이 지방의 상가 매매 금액이 7억 정도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제 월세가 2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지방 상가에 다른 어떤 부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목표를 보면 금액이 있지는 않고요. 10년 이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판교에 역세권은 아니고 이제 비역세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역세권보다는 좀 상위 급지를 갈아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이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뭐 의사결정만 잘 하시면 되는데 직장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 자녀들의 이제 전학 여부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고민들도 얘기를 좀 같이 나누다 보면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고민이신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고민을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면 첫 번째로 지방 상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매가가 7억이고 월세가 한 24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지방 상가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일단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라고 하셨고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팔고 내가 똘똘한 한 채 사는데 보태야 할지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방에 어떤 상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상담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의 상가 한 7억짜리 정도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제너럴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지방에 이 상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수익률이 7억에 한 240만 원 정도. 여기 이제 부채가 없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수익률이 한 4% 정도 내외로 보이거든요. 지방권의 4% 내외 수익률이면은 이제 높은 게 아닙니다. 이게 수도권으로 와서 4%면 높은 편일 수도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가의 가치가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이거를 주식이나 대표적으로 배당주가 있잖아요. 고배당주 같은 거 보면은 충분히 수익률이 4%보다 높거든요. 5% 정도는 되고요. 그럼 배당주에 넣었을 때 지방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 자산가액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액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도 더 높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고 차라리 이제 주식 쪽에 배당
다량주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나을 것 같고요. 240만 원 정도의 수익성 자체가 목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 좀 올려드렸던 적은 있어요.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자기 자본이 1억이 하지 않아도 한 달에 25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금액은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자기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람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간 임대 등을 통해서 이 정도 수익성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좀 매도를 해서, 문제는 이제 매도가 빨리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셔서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으로 다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가는데 지방상가 매도 자금을 조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어떤 수익성 상품들은 충분히 언제든지 우리가 세팅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즉 결론은 지방상가가 지금 정확한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매도를 하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지역을 여러 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같은 집을 월세로 좀 전환을 하고요. 자본이 많이 생기겠죠? 그 자본하고 상가를 좀 매도해가지고 또 자본을 더해서 방배동에 있는 재건축 입주권을 갈지, 그리고 뭐 판교 푸르지오 그랑브를 살지, 또는 노량진 뉴타운 3구역을 살지, 이렇게 지역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좀 적어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이런 거죠. 내가 집이 있는데 동판교에 집이 있죠? 얘를 매도를 하고 월세로 좀 바꿔놓고요. 이렇게 월세로. 그리고 대부분 자본을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방배동에 보면 재건축이 있고요. 속도가 빠른 재건축들이 있죠. 그리고 노량진에도 보면 3구역이 있죠. 한강변에. 그리고 판교의 대장급 아파트죠. 판교에 푸르지오 그랑불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를 갈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에 좀 우선순위를 제가 좀 적어드리면은 수익성을 분석을 해드리면 쉽거든요. 일단은 방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러 구역들이 있지만 우리 자본 상황에서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데는 대표적인 게 방배동의 13구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가 현재 35평 받을 수 있는 입주권 시세를 좀 보면은요 24억 정도 하거든요. 지분이 좀 작지만 충분히 35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추가 분담금을 계산을 해보면은 34억 정도에 사게 될 겁니다. 1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입주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고요. 입주 시점의 예상 시세는 보수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입주 시점에 9평의 시세는 저층이 45억이고 로얄동의 로얄층으로 가면은 50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하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의 예상 시세 차익은 뭐 적게는 10억대 초반에서 많게는 16억 정도로 좀 분석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노량진 뉴타운 3구역이죠. 3구역도 지금 보면 35평 받을 수 있는 게 빌라 지분이 매매 금액이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3구역도 비싸고요. 추가 분담금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25억대 정도에 우리가 35평을 사게 될 거예요. 근데 입주가 여기는 6년에서 7년 플러스 알파 정도 남은 거고, 입주 시점의 예상 시세는 제가 뭐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긴 하지만은 한강변이기 때문에 35억 플러스 알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면 되겠죠. 여기 추가 분담금 포함해서 25억에 사가지고 35억이 되는 거니까 한 10억 정도 초반을 우리가 벌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그랑불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현재 가치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도 이제 그 정도 시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한 6.78%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세를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과거 한 5년 전 시세랑 지금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났는지를 봐서 다른 방배동이나 노량진하고의 투자성을 좀 비교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형이 37평이거든요. 37평이 2020년 경에 보니까 한 20
1억 정도에 팔린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세가 한 28억 정도 하니까 시세 차익이 한 7억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요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익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브를 거주하면서 이제 투자로 봐도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어떤 투자성을 좀 높이고 싶고 가장 좀 상위 급지로 좀 갈아타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좀 방배 재건축의 13구역을 예시로 들었을 때 요 정도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서 당장 어떤 전학이나 이런 게 좀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망설이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거의 한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초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 시점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뭐 전학을 하지 않더라도 잘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취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꼭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셨던 선택지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투자성은 방배동, 그 다음에 노량진 3구역,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순서대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